자, 안녕하세요. 위니스 사기입니다. 자, 일요일 날씨가 참 좋네요. 자,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한번 회상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그 과거를 잘 우리가 교훈 삼으면 그 미래를 또 잘 헤쳐나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4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고 그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제 폭락을 했었어요. 이때를 돌이켜 보면 생각나는 것이 3분기 때 그 실적 발표 인도량이 그러니까 생산을 42만 대인가 이렇게 하고 그보다 만 대 부족한 41만 대를 인도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정확한 수치는 좀 찾아봐야겠지만 그래서 이 당시 상당히 이제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생산은 많이 해놓고 왜 인도는 좀 잘 안 됐지? 인도량이 더 적네? 뭐 이런 생각이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분기를 기대해 보자 했는데, 기대에 부응하게 48만 대로 이제 쭉 이제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 인도량 둘 다, 그리고 인도도 잘 됐어요. 큰 차이 없이, 생산량하고 인도량도 차이 없이 잘 인도가 됐어요. 그래서 휴 하고 이제, 다행이다. 다시 이제 판매가 이제 증가가 되는구나 하고 이제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1월 1일부터 막 나스닥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막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24년 기대가 된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난데없이 일론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인도량 발표가 나오고 나서 뭐 50만 대 넘기지 못하고 막 그래서 뭐 그런 실망감 때문에 조금 하락을 하기도 하나 보다. 그리고 그때 뭐 일론이 뭐 자기 뭐 23% 지분 좀 뭐 없으면 회사 들고 나갈 거야. 막 이런 얘기도 막 꺼냈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하락하나 보다. 여기까지 이제 좀 그러니까 이 하락을 인정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뭐 상승 이렇게 N자형을 그리려고 하나 보다. 좀 지나면은 그 다른 종목들, 빅테크들 상승. 그러니까 대대적인 시장 흐름을 결국엔 따라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라인이 돌파가 돼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제 전고점들을 막 이 저항선들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나오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점 이하로까지 이제 흘러내려 버리는 거죠. 그때 아마 어떤 좀 추가적인 악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도량 발표가 나오고 나서 당황스러운 하락을 맞이하고 여기서는 인도량이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전 분기 대비 매출도 증가를 하고 마진도 좀 소폭 좀 어느 정도 뭐 약간 뭐 내리진 않겠지. 마진도 좀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만큼이나 내렸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하고 횡보 올해 그냥 뭐 초반에 좀 이렇게 횡보 좀 하겠구나. 박스권 횡보 좀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항상 실적 발표 때마다 내렸기 때문에 그 공포심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도박을 건 거예요. 계속 그랬는데, 그러니까 동전이 100번 던졌는데 계속 앞면만 99번 나왔는데 이번에 100번째에는 뒷면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이제 도박을 건 거죠.
근데 여지없이 똑같이 급락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블랙스완이 있었던 거예요. 블랙스완. 뭐였냐? 앞으로 가이던스 발표하지 않겠다. 예. 이런 청천벽력이 떨어져 버린 거죠. 이제까지 한 번도 연초에 올 연말 우리 목표 얼마다 하는 이런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요번에 슈퍼마이크로가 뭐 그런 거이기도 한데 이 가이던스를 이제 넷플릭스가 그랬죠. 이제 앞으로 가입자 수에 대해서 말 안 하지 않겠다. 막 이래버리니까 이제 시장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그냥 쏘쏘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내릴 거야. 근데 요 위치가 이제 전 저점 가까운 위치여서 이 가이던스 발표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건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상상 불가였죠. 이런 거 보고 이제 우리가 숨은 호재,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진짜. 그래갖고 요 지점이 깨지면서 급락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마약 파티를 했다는 둥 막 그런 로이터 뉴스가 나오면서 뭐 또 이렇게 또 한 번 내렸었고요. 여기인가요, 마약 파티? 그리고 뭐 2월 요거는 이제 2월 달에 그 춘절 때문에 근데 로이터가 이제 2월 중국 뭐 판매량이 뚝 떨어졌다. 그 얘기 여기죠. 2월. 자, 여하튼 이제 실적은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가이던스 발표 거부 사태가 일어나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쯤 와서야 캐시우드 같은 분들이 이제 저가 매수를 들어오면서 이거는 좀 과도하다. 중간에 한번 반등도 없이 내려온 이것은 좀 과도하고 이제 한 어떤 악재를 소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왔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비슷한 건데 지금 요번에 이제 그 뭐냐면 이 48만 대에서 38만 대로 인도량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매출이 상당히 감소를 하겠다. 좀 이러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 넷플릭스도 그렇고 넷플릭스가 실적은 좋았는데 가이던스 발표를 잘못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한 7%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라는 것은 이제 항상 좀 이렇게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의 뭐 펀더멘탈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과서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순진하게만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그냥 매출 늘고 마진 늘면은 당연히 주가가 급등해야지 이렇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의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5월 23일인가에 있는데 거기도 조금 실적 발표가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실적 좋게 나왔는데 왜 주가 급등 안 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진하게 단순하게 그냥 뭐 펀더멘털 좋으면 정직하게 그만큼 주가는 올라가야 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주가가 움직였던 이 상황,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막 레버리지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면 그거는 또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닝콜이나 뭐 이런 데서 좀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 주가는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월화가 어떻게 될지 월화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월화수에서 미리 이런 어떤 공포심이 선반영돼서 만약에 하락이 깊어진다. 그러면은 실적 발표 때
실적이 그러니까 이미 많이 하락했는데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거기서 또 내려간다. 이렇게 급락을 한다. 이런 단순 논리가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조금 이것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넌 더 내려가야 돼. 이렇게 단순 논리로 갈지 아니면 시장에서 다른 이유를 찾는 거죠. 음. 어, 이번에 어닝콜 말이 조금 희망적인데 하면서 실적은 안 좋았지만 다음 분기에 좀 나아질 것 같아. 뭐라는 둥. 그러면서 그리고 블랙스완과 이제 반대로 숨겨진 호재가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런 게 이제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항상 그래요. 제이로라는 것은. 그래서 뭐가 이게 만약에 이제 나온다. 근데 그런 것을 가정해서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가이던스 발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어떤 불길한 블랙스완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미리 매도를 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번 이 실적 발표를 보면서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치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계 정황, 뭐 매크로 분석, 지정학적 뭐 위험 뭐 이런 거. 어,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이제 거시적인 상황,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데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는 좀, 그러니까 이쪽에만 빠지게 되면은 조금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되도록이켜서 이제 거슬러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가정을 해보자면 인도량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량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 그 전분기 인도량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 전분기 실적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딱 차트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봤을 때, 그리고 뭐 나스닥 지수가 어쩌니 뭐 이런 것도 다 제껴놓고 이 종목 차트만 보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자, 이 사람이 차트 분석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요 라인이 돌파가 됐다가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쪽에서 반등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 라인이 깨져버린 상태이거든요. 반등을 해도 머리 헤딩 맞고 떨어질 판이에요. 뭐 통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내려온 상태가 되면은 엄연히 이건 좀 하락 추세거든요. 이거 반등해봤자 또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세의 흐름, 추세에 집중을 한 사람이 있다면,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세에 집중을 하지 않고 뉴스나 매크로적인 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막연한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 어쩌겠지 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철저하게 이런 지지와 저항, 또 차트의 추세, 그에 맞춰서 내가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이냐, 수비적인 투자를 할 것이냐, 어,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전략을 이렇게 짜서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세게 떨어지는데 여기를 그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넷플릭스 같은 차트도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여기서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도 이런 선입견도를 싹 제거를 하고 차트를 이렇게 보고 이걸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좀 짜보면은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인도량 발표를 이제 보고 그 어떤 선입견을 가진 상태로 실적 발표를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죠. 인도량 발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되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때 지금 막 우리가 이제 걱정되면서 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럼 오히려 반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온다가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심리적인 거에 이제 기대고 네, 이런 어떤 매크로적인 거에 이제 기대다 보면은 이 가격의 흐름에 대해서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정석은 뭐냐면 이 기술적 분석과 가치 분석을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이게 충분히 같이 해주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어떤 우려요, 그러니까 뭐 인도량 발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런 쪽에만 매몰되지 말고 가격의 흐름을 좀 같이 봐야 된다. 엄연히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 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락 추세의 끝, 끝에는 뭐냐면 바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추세 전환이라는 것이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이 바닥이 어딘지 잘 모르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추세라는 것은 길어지다 보면은 피로감이 누적이 돼요. 지금 여기 바닥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게 쭉 내려가다 보면 이게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분위기 계속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을 전환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분명한 것은 하락 추세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 아니라 하락 추세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다. 라는 점. 그래서 저는 사실 가격하고 이 가치 분석하고 경중을 따지자면 사실 저는 가격 분석하는 거에 좀 더 이제 가치를 둬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공포에만 휩싸여 있지 말고 가격의 흐름 이 자체도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빨리 반등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만 이제 치닫게 되는데 참 쉽지 않죠. 물린 상태에서 이렇게 보기는. 자, 주식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역시 사업도 운도 좀 따라야 돼요.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기술적으로만 할 수는 없죠. 그 일본의 자동차 왕 혼다 마지막 남은 돈 다 끌어다가 공장 세웠는데 그 다음 주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공장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이게 이렇게 운이 없죠.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사업을 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혼다처럼 온갖 역경을 많이 만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뭐 개별적인 뭐 개인의 운은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공을 한 이 결과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성공은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이 나쁜 사람도 성공을 이뤄낼 수 있어요. 근데 운이 좀 좋다. 그러면 좀 피곤하지 않게 편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좀 운이 좀 따르고 하면은 조금 더 스무스하게 가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떻게 이제 바닥을 잘 잡게 되시고 나서 운 좋게도 시장 상황이나 이제 테슬라 상황이 좋게 돼서 또 이렇게 또 큰 상승이 또 나오게 되면은 이제 좋겠죠.
이제 그것은 이제 각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다 운이고 여기 물리신 분들도 이제 원금 회복되고 그런 거 다 이제 운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완전히 무슨 뭐 과학도 아니고 예. 그래서 약간의 운도 좀 따라야 되고 하지만 예, 혼다처럼 아무리 어려운 그런 불운이 자신에게 계속 닥치더라도 어, 내가 거기에 이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 결국엔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 자, 힘들 내시고요. 감사합니다.